청량리부터 제기동에 걸쳐 있는 이 시장은 194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점포만 3,200여 개가 있습니다. 오래된 세월만큼이나 다양한 물건들뿐만 아니라 음식점들도 많은데요. 네네,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55년째 막국수를 팔고 있는 식당입니다. 주인이 3번 바뀌기는 했지만 맛내는 비법은 물론 재료까지 그대로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차가운 음식이라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줄을 길게 늘어설 정도라고 하네요. 시장 보고 막국수 한 그릇 먹고 그래야 들어갑니다. 이게 담백하고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에요. 다니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여기 막국수집? 네, 여기 생길 때부터. 막국수는 메밀로 만드는 면발도 중요하지만 맛을 좌우하는 건 뭐니 해도 육수인데요. 맛을 위해 정성과 시간을 들여 만듭니다. 보통 육수는 3, 4일에 한 번씩 끓이는데요. 육수 솥의 용량은 120리터. 그야말로 대형입니다. 재료가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솥을 엄청 큰 거 써요. 이거는 이제 소 머리뼈예요. 소 머리뼈인데 핏물을 싹 떼가지고 한번 삶아내야 돼요. 기름 부위를 떼고 손질한 닭도 들어갑니다. 30마리 들어가요. 여기에 돼지고기 사태 30kg 추가. 고기만 3종류가 들어가는데요. 포인트는 기름기 제거입니다.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를 해야 국물이 좀 많이 담백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재가 많이 들어가는데 황기 들어가고요. 가시오가피 들어가고 엄나무 들어가고 갈근, 그라비올라, 그리고 월계수잎, 그리고 뽕나무 이렇게 들어가요. 비린내를 잡고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양파와 무 그리고 고추씨도 들어가는데요. 육수 낼 때는 화풀이 안 들어가면 시원한 맛도 많이 안 나고. 한 번 삶아낸 소머리뼈를 바닥에 깔고 그 위로 닭을 한 마리씩 넣습니다. 한꺼번에 넣지 않고 공을 들여서 쌓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게 이렇게 넣지 않으면 여기 고기도 이따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 닭 30마리에 돼지 사태 30kg까지 들어가니 120리터짜리 솥이 꽉 찼네요. 야, 이 정도면 육수를 내는 게 아니라 고깃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맛이 좀 시원하고 개운한 맛인데 이게 이 정도 양이 많이 들어가야 저희가 원하는 맛이 나오더라고요. 육수 내는 것도 이북이 고향인 첫 번째 주인장의 비법 그대로입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자제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먼저 1세대대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제분들이 많이 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뚫렸니? 몰렸어. 알았어. 갈게 이제. 빨리 가요 이제. 알았어. 이게 좀 정리. 내가 정리할게. 빨리 가요. 이제 아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아버지의 가게를 이어받으러 6년 전 시장으로 돌아온 아들. 이제 육수는 아들이 맡아 하고 있는데요. 육수의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요 기름 건져내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에요. 담백하고 깔끔한 육수 맛을 내기 위해 기름을 걷는 건 필수. 육수를 끓이는 6시간 동안 꼬박 곁을 지키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여름에 이거 끓이는 일은 진짜 불가마 한 6시간 내내 불가마 안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온몸이 다 젖어요. 이거 하면. 걷어낸 기름은 비누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네요. 돼지고기 먼저 건지고요. 닭은 익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시간을 두고서 좀 이따 건질 거예요. 건져낸 돼지고기는 충분히 식혀 메밀국수의 고명 재료로 사용합니다. 닭고기 역시 꺼내서 어느 정도 식혀주는데요. 바로 식혀가지고 이제 금방 찢을 거예요. 찢어서 이제 살코기랑 껍데기는 저희 메뉴 중에 닭무침에 있는데 그 닭무침으로 나가고
각종 채소에 새콤달콤한 양념장까지 넣고 무쳐주면 막국수에 곁들여 먹기 좋은 닭무침 완성입니다. 닭가슴살은 따로 빼가지고 그거는 비빔 막국수에 고명으로 들어가요. 고기 먼저 건져낸 후에 육수를 꺼내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면포에 걸러줍니다. 이제 바빠지면 그만큼 육수도 자주 끓여야 되고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육수 나가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져요. 120리터짜리 솥에서 나온 육수 양은 절반인 60리터. 요즘 같은 날씨에는 한 3일 정도 장사할 분량이라 3, 4일에 한 번씩 육수를 만드는데요.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면 이틀에 한 번은 끓여야 할 정도로 바빠집니다. 육수 준비가 끝나면 면을 뽑을 준비를 하는데요. 메밀가루 내는 것부터 반죽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면이 좀 매끈하게 나오려면 메밀이 아무래도 좀 입자가 고와야 매끈한 면이 나와서 고운 가루를 쓰고 있어요. 과정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55년 동안 지켜낸 맛을 위해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데요. 오늘은 한 250인분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메밀 특성상 묵혀뒀다가는 쓸 수 없어서 당일 판매량을 잘 계산해 반죽 준비를 합니다.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서둘러 면을 뽑는데요. 몽둥이 모양으로 만들어 온 반죽 하나가 5인분 분량.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면을 빼냅니다. 점심시간에는 면 빼느라 정신이 없어요. 계속 주문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빼고. 즉석에서 뽑은 면은 찬물 찜질로 식감부터 살려줍니다. 그런 다음 예쁘게 모양을 잡아 그릇에 올려주는데요. 푸짐하게 자리 잡은 면 위에 비법 양념과 고명을 얹어주면 막국수 완성입니다. 팔 번이요. 5번 곱빼기. 네네. 5번.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손님들. 아침에 문을 열면 쉬는 시간 없이 장사를 이어갑니다. 시장 영업 일정에 맞추다 보니 휴일도 없다는데요. 시장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다 일찍 나와 있으니까 맨날 나오면서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거 했을 때 그게 적응이 좀 안 됐죠. 쉬는 날 없이 일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뭐 내 일이겠거니 하고서 그냥 편하게 나와서 일해요. 시장의 새벽을 밝히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깜깜한 골목에 훤히 불을 밝힌 이곳. 28년째 골목을 지키고 있는 떡집입니다. 4시에서 4시 반 정도 열어요. 98년부터 지금까지 새벽을 매일 시장에서 열었는데요. 이곳에서 만드는 떡 종류는 10여 가지. 백설기부터 찰떡, 찰시루, 제사떡까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요 통통한 가래떡이라네요. 아들 한 15년 됐냐? 1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아 유학도 갔다가 이제 부모들이 하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도와주는 게 이제 주자인 거죠. 근데 이렇게 아버님보다 늦게 나오셨어요. 알람도 맞춰놨는데 늦었어요. 원래 사장이고 내가 종업원인데 뭐. 아 그래요? 네. 제가 바지 사장이에요. 말은 이렇게 해도 지금은 떡 만드는 일부터 가게 운영까지 아들이 도맡고 있는데요. 자녀들이 대를 이어 장사에 뛰어든 집들이 재래시장 내에서도 꽤 많아졌답니다. 거진 다 세대 교체가 많이 됐어요. 거진 한 반은 됐다고 봐요. 이제 저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도 이제 먹고 하니까 힘이 딸려서 못하니까 이제 자제분들을 많이 시장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아우야, 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 아이고 어머님.
반가. 이 시간이면 몇 시야? 가자. 시간 됐네. 친하게 지내는 이웃 상인들과 어디론가 나서는 떡집 아버님. 어딜 가시는 걸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드 시요. 우리 5시에만은 한잔 하는 시간이에요. 아, 새벽 5시예요? 네, 정확하게 다 있지만. 오랫동안 한 골목에서 일해 친구나 다름없는 상인들.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여 빈속도 좀 채우고 몸도 녹인다는데요. 우리는 그 아침 인사가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간밤에 아무 이상 없었는가 싶어서. 정말 술은 딱 한 잔만 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갑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시장에서 따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 잠시 만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또 여기서 나와서 상인분들이랑 막걸리도 하고 그러는 게 소소한 재미니까 은퇴하시라고 해도 쉽게 하시진 못하시네. 아, 본인이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어렵게 일군 삶의 터전과 친구와 단골을 두고 은퇴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떡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식당. 아, 식당에 납품하시는 네. 거예요?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아 그러면 먹고 사는데 빨리 부지런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돈 벌려고 일찍 오지. 우리 30년 단골이야. 예,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면 가게 안쪽에서는 더욱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맵쌀 종류 떡 만들 건데 백설기랑 홍설기, 무시루. 찰떡과 맵쌀떡 중 먼저 맵쌀떡부터 만듭니다. 쌀가루는 소금이랑 물 반죽한 상태고요. 그거를 곱게 빠서 설탕만. 준비한 쌀가루는 시루에 넣어주는데요. 이때 가루를 골고루 펼쳐 수평을 맞추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 뭉친 데 없이 잘 익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뭐든 척척 해내지만 떡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고생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자신만의 방법도 찾았습니다. 맵쌀은 칼집을 내도 안 달라붙어요, 서로. 그래서 미리 칼집을 내고 찌고 빼면은 다 달라져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백설기는 기본. 단호박이나 콩 등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떡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중 가장 독특한 것이 무가 들어간 무시루떡입니다. 달콤한 가을무를 켜켜이 넣고 팥을 듬뿍 얹어주면 되는데요. 떡집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떡에 물을 넣더라고요. 예전에는 무시루떡이 제일 잘 나왔었어요, 저희 떡집에서. 뜨거운 김을 올리기를 15분. 드디어 떡이 완성됐습니다. 이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종류는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매일 10가지는 꼭 만든다고 합니다. 12판 정도요? 하루 팔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 놓고 보통 한 8시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가래떡 뽑기 시작해요. 가래떡 뽑는 일은 곱게 빻은 쌀가루를 양동이처럼 생긴 전용 시루에 넣는 걸로 시작됩니다. 여기다가 넣어야지 가래떡을 많이 찔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종일 뜨거운 수증기 앞을 벗어날 틈이 없습니다. 초반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응이 많이 됐어요. 뜨거운 김을 올려 쪄낸 쌀가루 반죽은 기계에 넣어주는데요. 반죽기에 넣어주기를 2번. 쫄깃한 가래떡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나온 가래떡. 그냥 먹어도 참 맛있는데요. 아는 맛이라 군침이 도네요. 가래떡이 나오는 아침 8시부터는 손님들이 몰리는 시간. 이때 맞춰 지원군도 도착합니다. 어머님 이제 나오신 거예요? 네.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떡 하시다가 어디 좀 잠깐 가셨는데 놀러 곧 가셨나요? 오실 거예요. 네네. 아이고, 또 어디 바깥일을 보러 나가셨나 보네요. 가래떡이 나오면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됐다는 신호.
아들이 떡을 뽑고 포장하는 사이 어머니는 판매를 돕는데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떡국이 저런 딴 데서 사면은 이렇게 끓이면 막 축축 퍼져. 이거는 생제도 퍼지질 않아요. 막 져서. 며느리네, 이건 며느리네 주고 또 작은 건 어머니 우리 먹고, 네. 저희가 막 도매 전문집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다른 떡집들에 비해서는 시장이라 좀 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사가세요. 여기서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만들어지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가래떡. 그러니 아침부터 오후 2, 3시까지 가래떡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하루에 쓰는 쌀만 대략 500kg이나 됩니다. 손님들한테 늘 죄송하죠. 해서 드리는데도 줄을 서게 하고 하니까.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장사 준비를 마친 아침 시간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루에 몇 집 정도 이렇게 배달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한 100상이 넘죠. 아침밥을 배달하다 보니 새벽같이 일이 시작됩니다. 저 여기에 12시 40분에 나와요. 그래서 준비 다 해놓고 2시 반에 밥 나가는 집도 있고 그래서 새벽 2시 반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매번 먹는 분이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누구나 올 수 있는 밥집이지만 시장 안에 있어 손님 대부분이 상인들인데요. 시장에서 공수한 재료들로 차려낸 팔첩반상.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갓 지은 솥밥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솥밥을 고집하고 있다는데요. 한 14분 정도 걸리는데 김 빠지는데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솥밥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밥이 맛있으니까. 하고 지는 거. 시장에서 밥집을 하니 배달은 필수인데요. 힘들어도 음식 준비부터 배달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는 상인들이 직접 오기도 한다네요. 직접 들고 오신 거예요? 네. 5개월 전부터 딸이 합세에 일을 돕고 있는데요. 엄마를 돕겠다 시작은 했지만 식당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초보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직은 시장 지리에 익숙치 않아 밥상 차리는 일과 주문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머님과 같이 일하시니까 어때요? 글쎄요. 좋기도 하고 싸우기도 엄청 싸워요. 애정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겠죠. 김치 빼고는 매일 달라지는 반찬 만들랴 배달하랴 너무 고되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을 더 쓰는 건 무리. 그래도 딸이 있어 가게를 비워두고 배달을 다녀와도 안심이 된다네요. 안 계셔도 이렇게 그냥 두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 거래처 사람들이 차에 실어달라고 하고 하니까 안 계시고 좀 있으면 다 와서 드셔요. 아, 국자 안 갔어요? 어디가? 알겠습니다. 예. 국자가 안 갔다는 말에 다급히 가게를 나섭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생상이요. 숟가락이요. 저기 안 넣고 왔다 그래. 넣고 왔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생상이가 어디지? 어떡해. 다시 뛰어가야겠다. 시장 상인들이 일하다 잠깐 짬을 내서 밥을 먹는다는 걸 알기에 마음이 급한데요. 계속 헤맬 수만도 없는 노릇. 이럴 때 도움을 청할 곳은 엄마뿐입니다. 복잡한 시장 지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 초보인 딸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요. 입구에 말고 바로 옆에. 옆이라고? 새벽 밥집을 차리고 5년. 늘 별 보며 일하는 시장 사람들의 끼니를 챙겨주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덕분에 이제는 단골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잘해주니까요. 네. 맛도 있고. 맛이 한결같고 맛있으니까 집밥처럼 맛있으니까요. 네, 이모. 예, 한 병분 드실 거요?
아, 알겠습니다, 이모. 예, 감사합니다. 아침이 되자 더욱 밀려드는 주문. 그야말로 눈꽃 뜰 새가 없는데요. 먹고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 제일 많이 먹어요. 이때부터는 배달이 많아 딸도 배달에 투입. 엄마는 주로 먼 곳으로 가고 가까운 곳은 딸이 나섭니다. 엄마가 너무 가는 시간이 너무 늦으면 그냥 가까운 데는 제가 그냥 이렇게 들고 가요. 무겁지 않으세요? 엄청 무거워요. 어쨌든 밥 기다리시잖아요. 죄송하니까. 이 시간부터는 배달도 중요하지만 그릇 수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요. 어느 정도 그릇이 회수가 돼야 점심 장사가 들어가잖아요. 어디 가는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죠. 어떤 데는 또 까먹어요. 시장 상인들의 일과에 맞춰 돌아가는 밥집의 스케줄. 소매상인들의 장사가 시작되면 아침밥 배달도 끝이 납니다. 아침은 여기에 끝일 것 같아요, 삼촌. 마지막 배달을 할 때는 또 기분이 어떠세요? 점심 장사 대비해야지. 아침밥 배달은 끝났지만 점심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는 쉴 틈이 없습니다. 완전 처음이라서 저 하나도 몰랐거든요. 하나도 몰랐는데 그래도 반찬 하는 거나 이런 거나 요리하는 거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그래도 결혼한 지 꽤 됐는데도 진짜 요리할 줄 몰랐거든요. 저희 아침밥을 항상 드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밥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분소입니다. 재분소라고 하면 밀가루를 내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약재 시장에서는 건조한 약재나 식품을 가루내 환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곳을 재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이런 양념시장에는 재분소가 항상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손님들이 어떤 거 많이 찾아요?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을 많이 찾으시는데 이렇게 다시마라든지 마늘 같은 식탁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가져오세요. 다시마도 환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네, 다시마도 이제 건강식품 변비에 좋다 그래서 많이들 해서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이제 환으로 좀 만들어 주실래요? 뭐 어떤 거 사가지고 오신 거죠? 예, 여주하고요. 지금 이거 누에인데 이거 좀 한번 갈아서 환으로 만들어 주실래요? 기본적으로 하는 3시간 걸리니까요. 아, 예. 앉아서 기다리셔도 되고 예, 이따 3시간 후에 오셔도 되고요. 시장 한 바퀴 돌고 또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직접 재료를 가져와 맡기는 분들도 있다는데요. 작업은 재료들을 곱게 가루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기계가 없을 때는 다 소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동기계가 좋게 나와가지고 알 작은 것들은 다 자동기계로 하고 있어요. 환 작업을 하려면 밀가루 풀부터 만들어야 하는데요. 원재료만으로는 찰기가 없어 뭉치는 게 어려워 접착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밀가루 풀과 가루 낸 재료를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이제 반죽이 다 맞은 거고요. 아니, 아직 가루 같은데 이거 다 된 거예요? 이제 재료마다 보였을 때 반죽이 엄청 돼 보여야지 환이 나오는 게 있고 이렇게 반죽이 안 돼 보이는데 환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뭐 경험으로도 알 수 있고 대충 재료의 특성으로도 알 수 있고. 완성된 반죽을 기계에 넣으면 사람 손으로 뭉치지 않아도 환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여주랑 누에여서 질겨서 환이 좀 붙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동글동글한 환이 여러 개 붙어있는 모습이 꼭 배추벌레 같기도 하네요. 완성된 환은 그대로 연마기에 투입, 연마 과정을 거치는데요. 작업자가 손으로 굴려가며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붙은 것도 떼지고 모양도 동글동글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건조하면 환이 완성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건조를 시켜요. 그럼 딱딱하게 마르죠. 이런 작업하는 기술들은 네.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저는 뭐 운이 좋게도 아빠가 오래 하셨어가지고 아빠한테 배웠고요.
40년 가까이 재분소를 해온 아버지를 이어 약재 시장으로 온 지 12년이 됐는데요. 재분소 골목에서는 이런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네요. 재분소는 지금 2세가 저 말고는 아예 없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재분소가 아무래도 먼지도 많이 날리고 몸도 많이 써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2세분들이 잘 안 이어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됐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건 산수유고 다 씨가 제거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지금 신당기고 원래 당기가 뿌리랑 같이 있는데 신당기는 당기 몸통만 쓰여요. 그게 이제 침향단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공진단은 이제 한의사분들이 쓸 수 있는 사양이라는 게 들어가고 침향단은 사양 대신 침향이 들어가는 건강식품이에요. 효과는 아무래도 공진단이 더 좋겠지만 이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침향단을 많이 하시는 거죠. 사용되는 재료들은 술로 씻는 주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소독은 기본이고 약의 성질을 쓰임에 알맞게 바꾸기 위한 일종의 가공 처리법입니다. 당기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자라다 보기 때문에 흙이 많아요. 그래서 꾸정물도 제거를 해주는 거고요. 침향환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침향인데요. 요 나무 조각같이 생긴 것이 침향입니다. 이게 불을 붙이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게 이제 침향나무 자체에서 상처를 입으면 거기 수액이 내뿜어지는데 그 수액이 쌓여가지고 여기에 침전돼서 나오는 게 이제 침향이에요. 산수유, 당귀, 침향, 그리고 녹용 이렇게 4가지가 침향환의 재료인데요. 약재를 비율에 맞춰 놓고 함께 갈아줍니다. 이제 침향단은 별도의 건조 과정을 안 거치기 때문에 꿀이랑 술로만 반죽을 해야지 나중에 탈이 나지 않거든요. 재료가 골고루 혼합된 환이 나오려면 30분 정도 반죽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만큼은 손으로 직접 합니다. 이 양이 적어 보이는데 이게 개수가 한 300알에서 350알 정도 나오는 양이에요. 먼저 반죽 덩어리를 작은 가래떡 모양으로 뽑아냅니다. 일정한 크기로 자른 반죽을 기계에 넣으면 동그란 모양으로 변신. 그런 다음 환을 연마기에 넣고 손으로 굴려가며 표면을 가지고 매끈하게 만드는데요. 기계의 도움은 받지만 작업자의 손길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도 12년 차니까 그냥 저한테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더 많고 그냥 제가 일하는 자체가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기온이 부쩍 오른 요즘 오후가 되면 시장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는데요. 지나갑니다. 인파 사이를 요리조리 헤집고 다니는 한 사람. 뭘 하나 봤더니 가게마다 들러 물건을 수거하기 바쁩니다. 손님들이 이제 가게에서 상인분한테 이제 뭘 사겠다 주문을 하면 이제 상인분들이 QR을 등록을 해요. 이걸 토대로 저희가 가져와서 송장을 출력해서 부착하고 배송을 합니다. 대량 구매를 하거나 시장에 오기 힘든 사람들을 대신해 택배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주문은 인터넷과 전화 둘 다 가능. 시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물론 바쁜 상인들에게도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배달하는 분들 많으세요? 많으세요. 우리가 직접 안 가도 되고 알아서 다 가져가시고 그런 점이 편해졌죠.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주시니까 믿고 맡겨도 되고. 수거 작업은 택배 서비스를 전담하는 직원 3명이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물건은 모두 전기 카트에 모아뒀다 옮깁니다. 이거 박스 크기가 제각각이라서 잘 쌓아야겠어요. 그렇죠. 이게 빨리 해야 돼서 지나가요. 박스 돌려요. 복잡한 시장 골목을 지나다니려면 주변을 살피는 기술이 필수. 이리저리 눈을 돌리기 바쁩니다.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서. 짐이요? 네, 조심조심 몰아야 돼요.
아직도 남았어요? 아직 멀었어요. 지나가요. 안녕하세요. 택배 있나요? 오늘 없어요. 안녕하세요. 택배 있나요? 없어요. 지나갑니다. 보통 한 4번은 돌아야 돼요. 4번은 돌아야 되는데 적을 때는 3번인데 보통 한 4, 5번은 돌아야 돼요. 택배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당일 배송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 묶음으로 다 배송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점심시간 이용해서 왔다가 이제 다시 일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일하고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비슷해요. 받는 시간하고 비슷해서 괜찮아요. 당일 배송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만 가능한데요. 여러 가게에서 산 물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배송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여기다가 그거 한의사과 넣으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일 상사에 있는 거랑 같이 이거랑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택배와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거할 물건들도 많아졌는데요. 몇 군데만 돌아도 수북히 쌓이는 물건들. 어느새 전기 카트 지붕까지 꽉 찼네요. 지금도 다는 못 쓰는 거예요. 수거한 물건들은 시장 내에 있는 집화장으로 이동. 이곳에서 택배 보낼 작업을 하는데요. 우선 QR코드를 찍어 배송 정보부터 확인합니다. 여기 들어와서도 할 일이 많아요. 상인들이 입력해둔 정보를 바탕으로 송장을 출력하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붙이는 일 또한 직원들의 몫입니다. 제주도. 이게 중요한 게 상인분들이 박스에다 이름까지 써주면 더 좋아요. 그래야 저희가 붙일 때 한번 다시 확인하거든요. 배송 사고가 나지 않도록 확인 작업은 기본. 때문에 시간도 꽤 걸립니다. 상차 3시 반에 한 번, 5시 반에서 6시 한 번, 2번 들어와요. 택배 차량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작업. 그야말로 쉴 틈이 없는데요. 힘은 들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게 지금 물류 쪽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장 상인들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면 이제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어렵지는 않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한편에는 특수한 시장도 있는데요. 전국 한약재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한약재 유통시장입니다. 온갖 한약재들이 다양한 이곳. 특히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봄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까요. 작두콩하고 진이하고 느릅나무를 많이 끓여 드세요. 어르신애들은 나들이 가고 다리 아프고 이러니까 두충하고 우수를 많이 드시죠.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가게마다 놓아둔 나무 껍질, 느릅나무 뿌리의 껍질이라는데요. 주로 차로 끓여 먹는다고 하네요. 끓이면 벌거스름하고 요게 이제 끓으면 미끼덩. 옛날에는 병원에 안 가고 다 일로 먹고 살았잖아요. 이제 끓여 먹어 난. 그래서 물로도 차로도 마시고 또 염증 있으면 바르고 천식에도 좋고 그런다 그랬어요. 아, 그렇게 해서 예. 예전에 많이 드셨어요? 예, 나 어렸을 때 할머니 때부터요. 시골에는 약도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몸에 도움이 된다는 약재들을 차처럼 마셨는데요. 그중 하나가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 먹는 쌍화차입니다. 선생님 오늘 뭐 사러 오신 거예요? 저희는 쌍화차요. 여기 쌍화탕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색이 진한 것이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뜨끈해질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약초가 7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사물차가 들어가요. 작약, 한박꽃 뿌리, 당귀, 이거는 숙지왕, 천궁, 이게 사물차 4가지죠. 계피, 황기, 감초 이렇게 하면 이제 쌍화차 원재료가 되죠. 쌍화차에는 7가지 재료 외에도 대추, 귤 껍질 등이 들어가는데요. 약방마다 추가하는 약재가 다르기도 하고 원하는 걸 더 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화차 맛이 조금씩 다르다네요.
이거 다리는 데는 몇 시간? 5시간 걸리죠. 5시간이나요? 네네. 그럼 그날 와서 그날 다려서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오전에 오면은 되고 오후에 오면은 다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다음 날에 보내주죠. 택배 마감 시간도 있고 그래서 다음 날에 보내줘요. 약방의 장점은 약재만 구입할 수도 있고 다리는 것도 가능한 건데요. 비용은 들지만 직접 고른 재료를 약탕기에 다리고 포장되는 과정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봄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봄나물 가득한 채소 가게입니다. 묵은 김치 대신 겉절이 해먹기 좋은 봄동부터 향 좋은 달래와 냉이, 쑥 같은 봄나물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데요. 언니 이거 참치가 참치 맞나 안 맞나 향 맡아보면 알잖아. 참치 맞지? 역시 맞네. 이건 머우니. 응. 머우니 그릇에 먹으면 맛있어. 봄이 지금 오고 있죠. 오고 있어요. 그래 아랫입부터 오고 있어. 그럼 아랫니가 항상 빨라. 이게 지금 망선에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이걸 먹을까. 언니 조금씩 다 먹어. 봄나물 종류가 많으니 선택이 고민될 법도 한데요. 이 행복한 고민의 결과는 향이 일품인 냉이입니다. 깨끗하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거나 사 먹는데 나는 저 하우스 건 안 먹어. 노지 것만 골라로 돼. 뭐 노지 건지 하우스 건지도 다 그럼 아시고. 알죠. 이거 이 색깔 살라고 온 건데. 하우스 거는 파래. 이건 맛있어요. 이게 더 향이 있고 맛있죠. 이거 천년값 비야 되는데. 봄의 전령사로 꼽히는 취나물부터 노지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 향이 진한 냉이까지 보고만 있어도 활기찬 봄의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네요. 기온이 오르면서 출하되는 농산물들이 늘어나는 요즘 시장 상인들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첨가물 시장은 도매와 소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라 하루의 시작이 빠릅니다. 그날 팔 좋은 물건 사러 이제 일찍 나오죠. 안 그러면은 이제 다 뺏기고 이제 또 안 좋은 물건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한 지 7년. 이제는 새벽 출근이 익숙해졌다는데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과일을 사러 도매 가게로 나섭니다. 사다리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사다 여기 있잖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사과 도매상인데요. 6개 팔면 7호 나와. 7호 7만 5천 원 나와. 39개로 5개씩 팔래? 39개는 얼마예요? 39개 7만 원인데 그거 2천 원 빼줄게. 6만 8천 원 해줄게. 그럼 5개 팔아야 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계산법. 개당 판매가에 마진을 더한 소매상인들의 방법이라네요. 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만 원에 5개, 6개 판다 그 얘기. 그러면 10개만 주세요. 그래. 직장을 그만두고 과일 도매를 시작으로 어머니의 가게를 잇기까지 나름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네가 시장 온 지 한 10년 됐냐? 시장에 나온 지는 이제 한 7년 조금 7년? 됐는데 이제 그 전부터 해가지고 나는 75년에 이 시장 들어왔으니까 딱 50년 됐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따 그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판매하는 과일은 모두 직접 확인하고 가져오는데요. 도매 상점마다 품목이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이거 5개만 주세요. 원하는 상품을 잘 고르려면 경험과 방법이 필요한데요. 재배 방법에 따라 맛이 다른 딸기는 만져서 구별하는데 과육이 상하지 않게 손바닥으로 슬며시 쥐어봐야 합니다. 수경 재배한 거는 이제 과육은 단단해요. 과육은 단단해가지고 좀 수명이 긴 대신에 맛이 뒷맛이 좀 새콤한 맛이 좀 강하고 흙에서 키운 토경 재배는 당도는 진짜 좋아요. 근데 대신에 몸이 조금 약하죠. 과육이. 7시 전에 갔다 왔어요. 7시 전에. 알았어. 가. 네. 채소에서는 나물들이 봄을 알린다면
과일에서는 낑깡이라고도 불리는 금귤의 출시가 신호라는데요. 지금은 이제 귤이 들어가는 시기고 이제 대체품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많이들 사다 잡수시죠. 할만한 거 있어요? 할만한 건 천양이 제일 낫지 맛이. 어떤 종류의 과일을 얼마나 살지 결정하는 건 장사의 결과와 직결되는 일. 손님들의 취향, 과일의 상태 등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맛은 나오죠, 형? 맛 좋아해. 요번에 딴 거랑. 2개만 주세요. 이따 말하면 갖다 줄게. 네. 새벽같이 나와 넓은 시장을 돌다 보면 두어 시간은 훌쩍 지나고 어느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아침이 되면 주문해둔 과일 배달이 시작되는데요. 가게 앞에 진열대와 상자들 때문에 진입로는 겨우 사람 한 명 지나다닐 통로가 고작 무거운 상자를 하나하나 옮겨야 합니다. 저 밀대가 안까지 들어오면 좋겠는데 가게 이게 진입로가 좁다 보니까 일일이 이렇게 다. 새벽부터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네, 아침에 산 거는 샤인머스켓 빼고는 지금 다 들어왔고요. 이제 저희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밥을 줘야겠지요. 순덕이입니다. 이름이 순덕이. 어머니가 홀로 가게를 운영할 때부터 이곳에 자리를 잡은 터줏대감인데요. 햇수로 13년째인 고양이와 함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 다니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해서 과감히 회사 그만두고 여기 시장 나오게 됐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장사 준비는 과일까지 진열해야 끝이 나는데요. 곧 들이닥칠 손님을 기다리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